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벨입니다. 4월 17일 증시 전략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오르지도 않았다. 중동 문제는 일단은 좀 조용해졌고 파월 발언도 증시 흐름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자, 지금 증권 뉴스를 보면 파월 발언에 하락한 미국 증시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는데 뭐 보합권에 끝났는데 뭐 많이 빠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파월 발언 뭐 좋은 내용은 없었죠. 파월이 좋은 내용을 발언한 적은 없어요. 늘 같은 내용입니다. 추가 악재 발언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자, 파월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연내 6월 달이 아니고 연내에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연내에 금리 인하를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퍼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뉴스에 증시가 훅 하고 한번 빠지거든요. 그런데 증시가 요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늦춰질 것 같다, 이런 발언은 이제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발 문제로 한번 쭉 빠졌기 때문에 먼저 빠졌으니까, 효과가 없었다. 파월 발언에 하락 효과가 없었다. 요거죠. 자, 우리 증시 어제보다 좋은 하루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현금은 아끼며 당일 트레이딩만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감에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로 어제 단타를 들어갔는데 어제 본전에 나왔다. 자, 오늘은 그러나 분명히 수익을 줄 것이다.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을 할까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 오늘은 너무 많아졌어. 왜? 오늘은 어제보다 낮게, 어제는 질금질금 내려오는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좀 5분봉 차트를 5분봉으로 봐서는 양봉이 몇 개 정도 계속 쭉 나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하락 증시에 매수할 종목들은 당연히 반도체 종목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종목. 힌트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것을 토대로 조금만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많이 받죠. 자, 받는 금액으로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3등이에요. 인텔 그리고 TSMC 우리나라가 3등. 그러나 투자 대비는 제일 크더라고요. TSMC가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고 인텔이 자국에 얼마를 투자하고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 대비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말고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밑단에 벤더 종목들 있죠. 반도체. 그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힌트 벌써 다 드린 거야, 이건. 그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고 다시 우리 증시로 넘어옵니다. 증시 이렇게 보기 전에 요 말은 좀 해주고 싶어요. 어그로라 그러죠, 어그로. 뭐 관심들 끌기 위해서 뭔가 별로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월 발언이 오늘 있었지만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파월 발언을 해서 크게 요동이 안 쳤단 말이야. 그런데 파월 발언에 뭐 요동친 미국 증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메이저 뉴스에서도 그렇게 내보낸단 말이야. 요즘 유튜브 보시면 뭐 YTN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도 큰 뉴스 회사들이잖아. 그런 회사들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그게 문제예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자, 오늘 미국 증시 조용히 끝났습니다. 자, 이건 지금 현재 선물 지수고요. 자, 미국 증시 세계 주요 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합권이 끝났어요, 다. 다우는 강보합, S&P하고 나스닥은 약보합에 끝났는데 차트상 움직임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제 겁니다. 어제 상승 출발해서 쭉 내려온 거고, 어제는 안 좋게 이런 게 요동이 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장 시작이에요. 장 시작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파월 발언에 크게 요동친 것도 없었고 중동 문제도 크게 이제 좀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미국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마감 영상 올려드리고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 댓글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증시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렇게만 나왔어요. 저도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만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거 봅시다.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밤이에요. 이게 어제 한 7시, 우리나라 저녁 시간으로 7시 약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회의를 열고 이란 재보복 논의를 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이게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런 뉴스가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을 올려 적은 뉴스예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도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아침 뉴스에서는 어떻게만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 이렇게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내보내서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를 쭉 안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에서도 요 뉴스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선물 지수도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퍼지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그 시간대부터 급등이 나왔었어요. 어제 하락하다가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권에 있다가 빨간불로 쫙 올라갔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 미국 선물 지수입니다. 저기 18시 써있죠. 6시죠. 그러니까 7시 정도. 이게 30분 봉이에요. 30분 봉인데도 장대로 양봉이 3개나 나왔죠. 1시간 반 동안 쭉 올라갔죠.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가 쭉 빠졌잖아요. 간밤에 방금 끝난 미국 증시가 아니고 어제 겁니다. 어제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낮에도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녁 되면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올라간 것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뉴스가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증시가 미국 증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그런 게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을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이란 이스라엘발 그 악재는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구나. 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 융단 폭격한 것은 일단 사그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어제보다는 좀 많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끝났나 보겠습니다. 맨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암입니다. 암은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AMD는 상승했습니다. AMD 1.96% 상승을 했습니다. AMD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AMD 많이 빠졌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도 됐고, TSMC 보겠습니다. TSMC는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합니다. 보합권에 마감이 됐고, 실적을 앞두고 보합권에 마감이 된 것 같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33 소폭 상승을 해서 얘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 암하고 정반대의 흐름이죠. 그쵸? 암하고 정반대의 흐름. 자, 일단 그래도 보합이 끝났고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1.64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자,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아가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는 실적 아직 멀었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TSMC는 내일 모레 하지만은. 자, 요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얘는 가장 좋아요. 800달러 지켜주면서 850달러 지켜주면 더 좋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만 전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엔비디아 1분기 실적도 괜찮을 듯, 목표가 1000몇 달러 막 하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 시장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얘는 좋고, 임무가 그거다. 얘는 갑자기 급등해도 안 좋아요. 왜? 급등하면 또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천장 뚫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렇게 보면서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 보기 전에 테슬라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또 하락했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고 오늘도 하락했다. 자, 안 좋습니다. 자, 테슬라 안 좋고 국채 금리하고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금방 7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고 어제 거는 일봉으로 보면 이게 어제 거예요, 어제. 요게 어제 겁니다. 어제 여기에서 끝났죠? 어제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만큼 올랐어요, 또. 꽤 오른 거죠, 또. 근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 얘는 국제금리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나 공포지수는 내려가고 있다. 공포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많이 수그러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공포지수예요. 1.18%. 이거는 방금 7시에 시작된 것이고 5%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간밤에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점점점 단기적으로는 수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간밤에 끝난 거는 한 몇십 초만 보고 딱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어요. 왜? 너무 길게 볼 필요가 없는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렇죠? 저는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약보합에 출발하는 게 가장 좋죠. 약보합에 출발해서 자,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개 그려볼게요. 오늘 단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2609에 끝났어요. 그렇죠? 약보합이라는 것은 2605 정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시작이 돼서 잠깐 주춤거리면서 조금 260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질금질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척하다가 중국 증시 시작되기 전에 조금 올라가다가 중국 증시가 출발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장대 양봉으로 쭉 나오는 흐름. 그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입니다. 꼭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중국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유는 저는 암만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환율이 올라가니 어쩌고 해도 그런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 환율 수혜 보는 회사들은 어디입니까? 시가총액 큰 회사들 뿐이잖아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환율 수혜를. 그럼 지수를 받쳐주는 애들인데 예? 어제 빠질 만큼 삼성전자 빠졌는데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 구간 8만 원인데 8만 원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패턴보다도 심리적 구간이에요. 대한민국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 자, 8만 5천 원에선 제가 좀 힘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올라갈 거다. 자,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좀 더 빠진 건데 이스라엘 문제가 없었으면 8만 2천 원은 지켜주면서 이렇게 갈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이란 문제로 한 번쯤 내려왔다.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어제 트레이딩으로 어제 들어갔던 겁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도 들어갈 생각도 있고 다른 반도체 종목. 왜? 트레이딩으로 먹으려면 가벼운 반도체 종목이 더 수익률은 좋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오늘 나쁘지 않다. 그러나 출발부터 너무 올라 시작하면 안 되는데 출발부터 그렇게 올라갈 흐름은 아닌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직한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힌트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화장품 일부 종목들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제 중국 지표가 괜찮게 발표된 게 있어요. 어제 증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뉴스는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 지표 발표가 괜찮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종목들이 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의 힌트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환율 수혜, 자동차, 현대, 기아만 보냐 타이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이어 종목들은 질금질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는 조금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깨비밸류가 어제까지는 현금을 아끼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거였어요. 왜? 쭉 빠졌으니까. 어제 마감글에도 그랬죠. 만약에 오늘 사면 어제보다도 싸게 사는 건데 미국 증시가 보합에 끝났는데 우리 증시가 오늘 갭상승 크게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하고 그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까지 딱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됐어요. 오늘 문을 열었어. 그럼 오늘 사는 사람이 어제보다 그제보다 산 사람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황 전략을 매일 들으라는 거고 있는 현금을 아유 난 오늘도 안 살래요. 근데 만약에 내일 증시가 오늘 오후부터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제 살 걸.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는 제가 매수하지 말자 했지만 오늘은 기회에 맡기겠다. 기회에 맡긴다는 것은 나 현금 비중이 그래도 꽤 되는데요. 그런 분들. 그런 종목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도 조금씩 들어가기 분할 매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나쁘진 않겠다. 일단은 어제와는 다른 이야기. 약간의 발은 담그자. 요 정도까지만 드릴게요. 분할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였습니다.